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매수하기 좋은 어떤 특정 날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저점이어도 좋고요. 그런 날이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그런 좋았던 날 10일만 투자를 못했다. 그 10일 동안에 주식시장에 머무르지 못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이걸 또 재미난 또 연구 결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그 유튜브 채널 미주은 채널을 보다가 참고를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1930년대 이때 S&P 500 수익률은 마이너스 42%였다고 해요. 10년간의 그 수익률이요. 그런데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그 열흘 동안에 시장에서 만약에 빠져 있었다면 마이너스 79%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가장 좋았던 날 열흘만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려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2배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거죠. 1970년대 시간이 좀 흘러서 이 10년 단위로 또 다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S&P 500은 17%, 그리고 최고의 날 열흘을 빼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2000년대 또 10년간 조사하니까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았네요. 마이너스 24% 떨어졌는데 그 열흘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62%. 2010년대에는 미국 시장이 아주 좋았죠. 190% 상승을 했는데요. 열흘을 제외하니까 95%까지 떨어집니다. 최근에 2020년대 10년간 33% 성장을 했는데요. 열흘을 제외하니까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 24%였습니다. 1930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90년간의 데이터인데요. S&P 500 수익률은 전부 총합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만 프로, 그러니까 201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반면에 최고의 날 열흘을 쭉 제외하고 계산을 했더니 45%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복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이고, 또한 주식시장에 단 열흘만 제외되어 있더라도 수익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사는 게 좋으냐,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중국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등등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의 미국 시장의 데이터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타이밍을 엿보다가 딱 열흘만 시장에서 빠져나가도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요. 그 수익률은 복리로 계산했을 때에는 2만 %와 4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타이밍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죠. 자, 시장 지수는 언제나 승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는 시장의 반응이 없으면 폐지가 됩니다. 하물며 그나마 특정 종목보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ETF 이 주식 자체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폐지됩니다. 물론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에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모두 정리가 되는 이런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시장은 언제나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와 같은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성장합니다. 국내에
코스피 200, 200개 기업을 추종하는 그런 ETF도 결국은 성장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성장의 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더 수익률이 더 클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장이라는 것은 항상 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다 조정장이죠.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하락장 또는 조정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효과적인 그러면 투자 전략은 무엇이냐?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안정적이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뭐 명품 글로벌 럭셔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크 탑10 같은 거, 이렇게 특정 기술주, 이런 특정 시장,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섹터 ETF,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하락의 위험도 있는,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ETF를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 내 마음의 재평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프로 TV 채널을 보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정도 전 세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바뀌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었던 게 비대면 활동이죠. 직접 만나서 할 수 없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제한되죠. 거리두기 제한.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불편한 거죠. 정말 마스크 쓰고 다니기 불편해. 거리두기 하기 불편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상황을 살피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네이처에서 이러한 내 마음의 재평가를 통해서 더 긍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왕이면 소중한 사람을 지킨다라는 이 선택을 통해서 비대면 활동과 거리두기 제한을 받아들인다면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우리 마음의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지수라는 것, 코스피 200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은 오히려 더 짧아요. 최장 9개월이라고 해요.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10개월째는 상승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미국은 2년 정도,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딱 2번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결국은 또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하락장, 이런 보합장, 이런 시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내 마음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긍정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고, 또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다라고 겪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우리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하락하는 시기,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뭔가 보합장 그대로 제자리를 유지하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립식 매수, 그리고 지금이 고점 대비했을 때 저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버텨 나가다 보면 결국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